안녕하세요. 인사이드 스토리 유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상하입니다. 네, 어느새 10월의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시간 정말 빠르죠. 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 좀 살펴보고 마무리 점검을 할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상하 씨는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 말 그대로 뭐 계획대로 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조금 이룬 것도 있지만 못 이룬 것도 있어서 남은 하반기에 열심히 해서 꼭 다 이루는 게 제 목표입니다. 선배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좀 마음이 답답해지네요. 하지만 시간이 남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2025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하루하루 의미 있게 좀 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올 한 해도 빨리 갔구나 이렇게 한탄하기보다는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은데요. 그 의미 있는 시간의 시작을 저희 인사이드 스토리와 함께하는 건 어떠신가요? 너무 좋습니다. 의미 있는 하루 인사이드와 함께 해보시죠. 오늘의 주인공 소개해드립니다. 상하 씨 소개 부탁해요. 완치율이 높아 착한 암이라고도 불리지만 수술 후 지울 수 없는 흉터와 목소리를 잃을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갑상선 암. 세계 최초로 로봇을 이용한 경구 로봇 갑상선 수술법을 개발하며 목소리는 살리고 흉터 없는 삶을 가능하게 한 명의 김훈엽 교수. 개인 수술 기록 2,000례 돌파. 수천 명의 환자의 목소리와 삶을 지켜낸 역사적인 기록인데요. 김훈엽 교수의 도전과 집념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의학 혁신. 지금 그 놀라운 여정을 들어봅니다. 네, 로봇 갑상선 수술계 권위자 김훈엽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훈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로봇 갑상선 수술에 있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손꼽히는 명의라고 하시는데 그렇죠. 조금 제가 예상했던 그 인상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모습을 상상했길래 좀 다른가요? 명의라고 하면 약간 연세가 좀 있으신 교수님이실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동안이시고. 동안은 아니고 저는 한 20대 때서부터 요 얼굴이었는데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요 얼굴이 그냥 계속 남아있고 변하지 않아가지고 어느덧 그런 말씀도 듣는 것 같은데 과찬이십니다. 아이고, 과찬이 아니라 실제 대한민국 이제 의료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명의에 이제 선정이 되시기도 하셨잖아요. 네, 특히 이제 경구 로봇 갑상선 수술법을 직접 개발하셨습니다. 예, 제가 어떤 수술법인지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이제 로봇 갑상선 수술이라는 게 이제 도입이 사실은 2000년대 후반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기존에 이제 갑상선 수술법은 이렇게 목을 절개를 하는 수술법을 이제 주로 시행을 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저희 환자들이 다른 질병군에 비해서 조금 젊은 환자분들도 많고 특히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 비해서 더 많습니다. 한 4대 1 정도로 많은데 이게 여기다가 흉터를 갖고 이제 사시게 되면은 그 삶의 질이 너무 안 좋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또 이 앞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 유착 같은 게 많이 생겨가지고 환자분들이 굉장히 수술 후에 불편해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미용적인 목적이 좀 컸죠. 그래서 일본에서 내시경 수술법이라는 게 개발이 됐는데 우리가 내시경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쉽게 얘기해서 복강경을 수술을 할 때 쓰는 그런 직선화된 기구들을 다른 부위, 그러니까 여기 흉터를 안 지게 하기 위해서 유방이나 겨드랑이 쪽으로 주로 이제 들어와가지고 갑상선 수술을 하는 이제 내시경 수술이 이제 개발이 되었다가 그게 아무래도 정밀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더 정밀한 우리가 안에 들어가서 좀 이렇게 관절의 움직임도 되고 그다음에 3D 카메라로 시야를 실질적으로 이제 정밀하게 볼 수 있는 로봇 수술 기기를 이용을 한 갑상선 수술법이 이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좋고 뭐 정밀한 수술은 할 수 있는데 대신에 이제 멀리서 유방이나 겨드랑이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수술 시간도 좀 길어지고 또 다른 곳에 이제 흉터도 남고 이런 이제 단점, 그다음에 뭐 통증도 또 심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극복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입안으로 이 로봇 수술 기구를 넣어가지고 수술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수술 범위도 좀 적어지고 굉장히 정밀한 수술도 가능하고 무엇보다 흉터 자체가 겉으로는 하나도 남지 않고 입안으로만 졌다가 입안 상처는 굉장히 잘 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상처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굉장히 만족해 하시고 특히 이제 뭐 처음에는 미용적인 목적으로 개발이 됐지만 이 경험이 쌓이고 결과가 좋아지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동안 수술할 때 잘 보지 못했던 아주 미세한 신경까지도 보존을 해서 환자분들 목소리도 잘 나오고 그러셔서 최근에 많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네, 또 아프신 것을 극복하고 그 후의 삶도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이 삶의 질이 굉장히 맞습니다. 좋아지셨을 것 같아요. 저희 갑상선암은 뭐 잘 들어보셨겠지만은 굉장히 치료가 잘 되고 기대 여명, 즉 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치료만 잘하면 그럴 수 있는 암인데, 살아가는 동안에 요 수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해서 고통을 받으시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그런 삶의 질을 이제 향상시키는 게 굉장히 큰 저희의 당면 과제였는데, 그런 과제를 조금씩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 좀 기본적인 궁금증인데요. 갑상선암의 원인이 어떻게 되나요? 갑상선암의 원인은 사실은 특별히 밝혀진 거는 지금까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네. 방사선에 노출된 과거력. 그래서 예전에 뭐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체르노빌 이런 방사능이 노출됐던 사건이 있었던죠. 네. 그다음에 히로시마 지역에 예전에 원자폭탄 떨어지면서 방사능 많이 노출됐잖아요. 그 지역에 사셨던 주민들이 약 한 20에서 30년 이후에 폭발적으로 갑상선암이 증가되고 수술을 요했다, 이런 보고들이 있어서 저희가 방사능은 확실하게 위험인자라고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사실은 밝혀진 거는 거의 없고,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뭐 가설들이 많이 제시돼서 그런 환경적인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먹는 것들도 뭐 별로 없고요. 요즘에 뭐 요오드, 이게 갑상선이라는 조직, 호르몬을 내는 조직이 원래 그 호르몬을 내려면은 요오드를 흡수해가지고 요거를 호르몬을 생산해서 분비를 하는 건데, 이게 요오드가 많이 들어가면은 안 좋은 거 아니냐. 맞아요. 또는 미역, 다시마 이야기 또 하잖아요. 적게 들어가면 또 오히려 더 뭐 안 좋은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은데 네. 사실은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게 물론 종류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나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소금에 요오드가 어느 정도 들어있는 나라들이고 요오드 섭취가 충분한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에서는 주로 갑상선 유두암이 많이 발병을 하고 좀 작은 암들이 많고요. 상대적으로 요오드 섭취가 부족한 이런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에서는 갑상선이 많이 붓습니다. 왜냐하면 요오드가 부족하니까 기능을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이걸 많이 커지거든요. 커지면서 종양도 좀 커지고, 거기에서 또 발생하는 암은 갑상선 여포암이라는 좀 다른 종류의 암이 또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밝혀진 바가 없어요. 많은 지역, 적은 지역에도 다 암은 다 생기게 되어 있고, 특별히 뭐 어떤 리스크가 뭐가 있다. 그리고 또 그런 게 밝혀졌으면은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도 않을 것 같고요. 환자가 이렇게 많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연구는 해야겠지만 특별히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